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기술사업화라는 전 과정에서 펼쳐지는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다 기술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 중간에 또 다른 기술이 들어오는 것들 또한 큰 의미에서는 기술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떤 현물이 들어와서 뭐 실제로는 캐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기업에서 연구개발, 창업, 제품개발, 판매 이런 전 과정에 거쳐서 뭐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이 전체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들도 다 포함해서 기술금융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. 뭐 이건 앞에 얘기했던 뭐 사례들인데 당연히 뭐 엑셀 파트너스라는 그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있어요. 여기가 페이스북 최초에 제일 처음에 한 130억 정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. 했다가 이 친구들이 한 8조 정도 회수했어요. 8조 정도. 네, 8조 정도 회수를 했고. 그러니까 이 기술금융이라는 것들은 또 이렇게 잘 됐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주는, 막 옛날 구글에 처음에 투자했던, 예. 망한 데는 없어요? 망한 데 맞죠? 뒤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영화 같은 데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은행이 절대 이렇게 융자 대출 잘 못합니다. 저런 데들. 저런 데도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해서 또 잘 됐을 때 그 수익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하고. 뒤에 보면 옛날에 또 이제 뭐 라이코스 코리아 미래, 이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. 태어나기는 좀 지났어요. 2000년도 뭐 이럴 때니까, 그죠? 한 10살 뭐 이럴 때쯤에 저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. 우리나라에서 막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랑 합병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40일 정도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고요. 예, 거의 뭐 일어나면 무조건 상한가 가고 막. 그래서 그 당시에 라이코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미래에셋하고 이런 데서 어마무시한 돈으로 투자를 했죠. 저 당시에 40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. 거의 뭐 메이저 탑 VC의 전 자산 운용 규모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를 투자했다가 바로 꼬꾸라져서 한 1년 반 만에 뭐 한 7, 80% 손실이 났죠. 그나마 7, 80% 손실 나고 20% 이제 회수를 해서 그건 다행인 거고요. 상당한 수는 그냥 회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. 네. 저희 회사도 저희가 애진간이 성공률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에 들어가는 회사거든요. 특히 저는 거의 실패를 안 했는데 최근에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한 이제 핸드폰 부품 회사인데 지난주에 이제 기업 파산 신청을 했죠. 네, 회사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. 가서 이제 그 회사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못 치고 컴퓨터로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런 거 하고 뭐 이랬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되게 이게 하이 리턴, 하이 리스크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이런 뭐 정성적인 것들을 보면 일단 기술금융에 보면 정보 비대칭성이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커가지고 물론 상장이 되고 나서도 어떤 기술금융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금융기법으로 상장이 되고 나서 그냥 시장에서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자금을 많이 조달하거든요.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리소스를 배분하는 건 내부적인 문제고, 그 전 단계에서 기업 창업에서 또는 뭐 R&D를 끝내고 뭐 양산하는 과정 이런 단계들은 보통 상장이 전 단계의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런 회사들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회사의 뭐 자료들을 본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있는 유형 자산이나 재무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100% 확실하다고 개런티하기 되게 힘들어요. 예. 그냥 뭐 자의적으로 해놓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뭐 똑같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A 회사는 이 재고자산을 양품으로 판정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회사의 자산이 이만큼 되는 거고, B라는 회사에서는 이건 불용재고다 하면 그만큼이 줄어들고,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기준도 별로 없고, 그래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이 되게 높다는 특징이 있고, 또 뭐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서로마다 되게 자의적인 판단들을 하게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기술 성공을 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라는 거는 이 기술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들을 많이 근거로 해서 이제 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데, 이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예측되는 수익에 대한 뭐 추정치 이런 것들도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기가
그러니까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그거를 어떤 일정한 객관적인 형태의 담보로 취급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아무래도 예, 예, 예. 네, 네, 네. 그럴 수도 있죠. 예. 저희도 보면 여러분들 경영하고 보면 이제 뭐 대리인 문제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사장들이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에는 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. 또 이제 아무리 또 얘기를 많이 해줘도 그 맥락이라는 사회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기술 사업화 또는 이제 이 기술을 갖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미래 추정치 보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들은 예를 들면 뭐 100 투입되면 얼마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예측이 쭉 가능하지 않습니까? 이제 예측 가능하고 그 뭐 플럭슈에이션이나 그 진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쭉 이렇게 나오는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후에 뭐 똑같이 100억 이익을 난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쭉 안 하다가 갑자기 100억 이렇게 나오는 비즈니스 되게 많아요. 쭉 이렇게. 근데 예를 들면 뭐 자꾸 신발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신발 비즈니스를 하든 갑자기 쭉 100억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. 돈 투입이 되면 투입되는데 조금 늘고 30억, 50억, 70억, 90억, 100억 이렇게 쭉 나오지. 그러면 보통 일반적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똑같은 100억 이익이 날 때는 후자의 돈을 빌려주는 걸 훨씬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기술금융, 그러니까 이래서 기술 사업화 되는 기업들이 좀 돈을 받기 쉽지 않은. 그 다음에, 민간 기술 시장에서 거래의 장애 반응서, 이 뭐, 앞에 얘기했던 그 연장선 비슷한 얘기들이고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백수호 논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. 예를 들면 이제 정보가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소라는 제품으로 여성의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뭐 치료라기보다는 그게 좋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. 내추럴 엔도텍이라고 되게 이제 좋은 회사고 주식시장에 가서 상당히 높은 거의 1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짜 백소 이렇게 딱 기사가 나오면서 막 떨어졌는데 한 보름 동안 이 진위가 뭔지가 파악이 잘 안 됐었어요.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회사가 정보가 차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 진위 자체가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급격히 주가도 무너지고 되게 이제 혼돈도 되게 많았고 또 뭐 루머에 따라서 다음 막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해서 되게 피해보는 사람도 많고. 예,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냥 간단한 예로 이런 정보가 상당히 이제 비대칭되는 부분들이 있다.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런 현상들이 발생한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